교과서를 제대로 알고 네. 학습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어떤 문제집을 하면 좋을까. 사실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요, 중요하죠. 그럼요. 사실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책을 안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누가 책을 읽습니까? 어머니들께서 죄책감 나 이것도 못 해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미안함이랑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재물을 나눴으니까 이게 나눌 분자가 들어가면 네. 가난할 빈이겠구나. 계속 나누니까 재물 나누면 가난해져요? 재물은 꼭꼭 숨겨놓으시고요.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풀 최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파랑 대치 이주선 선생님 예전에 중등 내신 공부법에 나와가지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중등 국어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교과서 활용이라든지 홍공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러 나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파랑 문해원에서 중학교 3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선이라고 합니다. 네네. 기파랑 대치 중3 현재 맡고 계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들 이제 국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쭉 살펴보신 거예요.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더 공부하려고 연세대 국어교육 네네. 맞습니다. 또 석사 과정을 또 받으셨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애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또 석사 과정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국어 교육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박사까지 그러면. 네, 도전 해볼까. 박사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이 박사님이라고. 아닙니다. 그냥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다. 박사까지 네.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긴 분입니다. 이 분이 오늘 정말 우리 그 교육학과 연계돼서 국어 공부와 우리 학교 교과서 어떻게까지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부모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쪼개서 보고 계시는 만큼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각으로 교과서를 바라보면 좋겠다. 관점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 홀대하고 학원 가서 그냥 배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과서라는 게 굉장히 국어 교육학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맞습니다. 그 구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내신 그냥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들께서 교과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짧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편안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자료를 구성할까 고민하다 중등 공부법이라고 했을 때는 중등은 크게 내신 기간과 내신이 아닌 기간, 내신 후와 방학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네.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과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지 내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이해하는 첫 번째 파트를 준비했고 네. 두 번째 파트는 내신이 끝난 후에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라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집도 추천해 주시고. 제가 수업할 때 참고했던 책들, 이 책은 좀 유용하겠다라는 책과 서점을 몇 군데를 다녀보면서 어떤 책들이 잘 나가는지 안내받고 그런 책 중에서 이 책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책을 위주로 구성을 해봤는데 사실 이 책이 제일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한테 가장 좋은 책을 스스로 골라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잘 모를 경우 이런 책들이 있어요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가장 좋은 책은 우리 구풀 나라샤라고 책이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오늘은 그거 아니고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시중의 책들을 이제 추천을 하실 거예요. 네네.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많은 교육 정보가 있고 학부모들께서 이것도 하면 좋아요, 이것도 하면 좋아요. 그래, 할 게 너무 많아. 네, 이랬을 때 그거를 못 해주는
배우는 경우 죄책감과 미안함을 아이들한테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끝까지 중등 고등 6년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공부 마음, 그 태도, 정서를 네. 어머니들께서 그거를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마무리는 공부의 마음가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 공부 마음가짐으로. 아, 기대가 되네요. 사실 별건 없고 그냥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이어서 오.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하고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마음이 궁금하네요. 좋아요. 네. 다음 넘어갈까요? 먼저 중등 내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다. 앞에 네. 게 빵꾸가 나면 뒤에 거. 그렇지. 그러니까 잘 연계가 안 된다는 거는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는데 국어 같은 경우도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문학이나 어법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있는 거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중등에서 이미 의문 파트가 나오고 고등 내신으로 가면 심화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아시고 네. 읽기 쓰기 단원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뒤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 읽기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연계성이 뭐 특별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도 안 해 또 그냥 문법 문학만 맨날 하니까 내신에서 맨날 그게 맞습니다. 출제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읽기 쓰기를 나중에 수능에서 만나게 되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문해력의 근간이 읽기 쓰기인데 그것도 체계적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요?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역시 국어 교육 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까지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중등 내신 기간에 연습하는 것들이 나중에 고등 때도 힘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하고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부는 태도와 마음가짐이지 머리가 아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태도나 마음가짐은 안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 전달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쓰기 단원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받아쓰기 네. 이런 걸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하는 정서 표현하는 글쓰기 위주로 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5, 6학년이 되면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에 네.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로 가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글쓰기, 다양한 설명 방법, 정의, 네. 예시, 비교, 분류, 분석, 네.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 관점, 똑같은 화제에 대해서도 관점이 다른 두 가지 글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중학교 학년에서 제일 쓰기 단원이 제일 핵심적으로 구성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입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네. 쓰기 단원을 많이 넣어놓지를 못해요. 고1까지 쓰기 단원이 나타나고 중등 과정에서 쓰기 단원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네. 특히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쓴다는 게 예. 2022 교육과정에서 매체 단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네. 아니면 글을 어떻게 읽을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 있구나 이게. 네. 초등 저학년 때는 주변 소재 그리고 이제 접근 밀 정도로 가다가 맞습니다. 3, 4학년 때는 절차와 결과 그리고 의견 뭐 독자의 마음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주로 1, 2, 3, 4학년 때는 예. 정서 표현, 정서 자기 표현하는 표현으로, 글쓰기 위주로 구성된다. 자기 표현 정서 중심으로 가다가 5, 6학년 되면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근거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감상하는 이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이 쓰기 영역이죠. 쓰기. 네, 맞습니다. 쓰기 맥락이 자료 활용, 설명문, 그다음에 이제 의견 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구나. 네. 실제로 국어를 전공하시는 분이라든지 교수님들께서 몇 년간 연구를 하셔서 네. 교과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게 어떻게 녹아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장문 교육에서 네. 교과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이다라고 하면 여기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인지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교과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문 이론인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사고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쓸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지, 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누가 될지 이런 거를 설정하면서 그러면 나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겠는데 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는 다 계획하기에 들어가는 거죠. 쓰기 전 활동이라면 쓸 때는 실제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글을 우리는 보통 초고 쓰기라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초고를 쓰고 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 나서 글을 고쳐 쓰는 단계, 쓰기 후의 단계 중요하다. 고쳐 쓰면서 교육 과정에서는 서로 상호 평가를 해주고 상호 첨삭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쳐 쓰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파랑 초등에서 고쳐 쓰기 클리닉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고쳐 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상위인지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빼야 되겠는데 이건 넣어야 되겠다. 이 과정이 계속 모두 계획하기하고 내용 작성하기, 고쳐 쓰기 단계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형인데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쓰기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교육 과정. 그 단원의 핵심 목표로 핵심이지. 학습 목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소통이거든요. 맞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보다 리얼하게 이 현실의 문제를 의사소통하고 싶어 또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텍스트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이 안 돼. 그걸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사회 구성주의의 핵심 이론이다. 우리 교과서에 녹아있는 읽기와 쓰기 단원이다. 교과서가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제일 많이 쓰는 천재박 교과서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설명하는 글쓰기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보시면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여기 민우라는 친구가 무엇에 관한 글을 쓸까? 머리카락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써야지 글을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같은 반 친구, 독자는 자기와 같은 수준의 친구들을 설정한 거죠. 이렇게 글을 쓰는 계획을 했다면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마련한다라는 부분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자기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내용을 생성을 했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지, 중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지, 끝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개요를 구성하는 걸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도 머리카락의 뜻을 이 부분은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게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 상위인지가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위인지는 이렇게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제가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개요 쓰기를 되게 강조하는데 한 편의 글을 쓰기 전에 너가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중간 부분에는 어떻게 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개요를 작성해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개요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왜냐하면 개요 작성이 고통스럽거든요. 개요 작성은 구조를 짜는 거고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까를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사실 개요만 짜면 글은 뭐 그냥 술술 써지는 건데 되게 중요한 불가능한 못 쓰니까 그냥 이제 시작 스타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분은 좀 내가 조절해야 되겠는데 순서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과정이 들어간다. 실제로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 쓸 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개요가 작성됐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 개요를 작성할 때도 이 말풍선이 실제 글을 쓰는 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구성해야지 설명 방법은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구나. 인상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자라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야, 교과서에 뭐 다 나와 있었네요. 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요즘은 챗GPT에다가 내가 개요를 한번 서론 변론을 작성해줘.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좀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긴 하고 있는 중이긴 해서 우리 근데 사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GPT도 사실 활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걔가 더 완성도 있는 답안을 주지 않습니까?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네.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맞습니다.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쓸 때 이제 초고가 완성됩니다. 이 초자가 처음 초자라고 생각하시는데 풀초자입니다. 풀초자예요? 네. 초고 쓰기 그만큼 거친 글이라는 뜻이죠. 거친 글. 이거는 완성글이 아니라 거친 글이다. 그래서 몇 번을 다듬어야 되는 글이다. 그래서 풀초자를 씁니다. 초고가. 풀초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신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도 네. 처음 글을 쓰고 그게 완성작이다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몇 번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고쳐 쓰기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고쳐쓰기 없는 글쓰기는 글쓰기 학습이 아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네. 고쳐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 수준의 고쳐쓰기,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에서 이 부분은 내가 빼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삭제 원리, 추가의 원리, 재구성의 원리, 대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가지고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고를 쓰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게 더 고통스러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자기 글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고쳐 쓰기가. 고쳐 쓰기를 하면 할수록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 거야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정말 자세한 안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학년 교과서죠 이게? 이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고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 보고서 쓰기 좀 더 이제 수준 있는 글쓰기로 연계되는데 네. 여기서 정확하게 배우면 고등학교 수행평가 때 보고서 쓰기 특히 자사고나 이런 경우는 수행평가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가면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교과서를 제대로 알고 네. 학습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예시를 문법 어떤 단원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문 단원, 글쓰기 단원을 넣으면서 이렇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글쓰기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한데 교과서 다 있네. 맞습니다. 근데 딴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법이라든지 문학 단원뿐만 아니라 이런 단원도 쓰기와 읽기 단원도 학습자들에게 국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안내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기파학문회원에서 고쳐쓰기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고쳐쓰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어 교육학에 기반한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였네요. 역시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내신 기간에는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그냥 말로 했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중등의 교육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갔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 게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처음에 학습 목표부터의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 자습서 이런 걸로 바로 시작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에 뭐 빨간 줄 그려져 있고 뭐 박스 쳐서 정리돼 있고 이거는 교과서의 어떤 그 맥락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교과서 읽기를 해라.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교과서의 흐름을 이해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이렇게 교과서 공부를 충분히 하면 국어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과 국어에 대한 태도가 다 쌓이면서 이제 내신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놀아야 되냐. 요거는 이제 비내신 기간하고 방학 기간에 맞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내신만 달달달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안내를 해드리고자 넣었습니다. 영상의 목표가 중등교육법이다 보니 중등의 기준으로 해서 중등 전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고 고등을 준비하려면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면 좋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중요하죠. 사실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책을 안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누가 책을 읽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네. 너무 바쁘셔서 그럼요. 어떤 책을 아이한테 읽혀야 될지 모르겠다. 부모님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교육만 하다가 뭐 좋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못해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나? 그래. 이렇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시지 않아도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경우라면 교과서 읽기, 특히 여기서는 사회랑 과학 교과서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맞아. 사실 우리가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습서에 요약 정리된 내용 중심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요. 맞습니다. 물론 교과서도 재미는 없어. 그래도 교과서는 흐름이라는 게 쭉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주요 내용들이 탁탁 문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에. 얘가 핵심이구나라는 걸 맞습니다. 판단하면서 우리 문해력이 향상이 되는 건데. 교과서 읽기도 사실 독서, 작은 독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맨 뭐 저 요약된 것만 막 이렇게 빨리빨리 공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교과서 읽기 좋아요. 네, 특히 사회랑 과학 같은 교과서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비문학 지문 독해의 배경 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중에 국어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물론 많죠. 네. 근데 이게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책만 읽고 끝나는 경우 비문학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아이들의 이 정도 고등 과정을 배운 애들이라면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의 비문학 지문은 독해할 수 있어 라는 기준으로 수능 비문학 지문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랑 과학 교과서 아이와 함께 같이 교과서만 잘 체크하고 가셔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비문학 같은 경우가 결국 출제를 할 때 교수님들이 중학교 니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베이스로 비문학 지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직접 쓰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교과서 내용만 충실하게 우리가 독서를 해왔어도 사실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였는데 오히려 교과서 독서는 안 하고 자습서로 외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크게 도움 안 되는 책들도 좀 읽을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책은 뭐 다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편독 상관없어요. 편독도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고 하지만 교과서 읽기가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리고 사실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주된 이유가 사실 어휘력이 좋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만약에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한자 학습 추천드립니다. 한자 학습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업을 이용해도 정말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방과후 한자는 꼭 해라. 한자 학습을 하면 사실 사회랑 과학 교과서의 용어들이 자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질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한자이다 한자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자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어 조개 패자 네. 이게 기본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알 거예요. 조개 패자가 들어간 단어가 보면 첫 번째로 가난할 빈자, 두 번째 탐할 탐자, 세 번째 재물 제자. 네. 이게 어떻게 조개 패자와 관련이 있을까?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조개가 왜 재물이랑 관련이 있지? 예전에 조개로 화폐가 없을 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재물의 역할, 재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이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재물을 나눴으니까 이게 나눌 분자가 들어가면 네. 가난할 빈이겠구나. 계속 나누니까 재물 나누면 가난해져요? 재물은 꼭꼭 숨겨놓으시고요.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난할 빈자. 이게 사실 가난할 빈자와 탐할 탐자가 네. 비슷하게 생겨서 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나눌 분자를 썼기 때문에 얘는 가난할 빈. 그러면 가난할 빈이 들어간 단어는 뭐가 있지? 빈부. 그래서 이런 말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봐. 우리나라는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런 식으로 것들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업하는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거 수업 좋네. 기본적인 자를 가지고 확장하면서 하는 이런 수업을 요거는 이야기 한자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뭐 하나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과학적인 자유의 접근 좋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문학을 공부하면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게 안빈낙도. 그렇죠. 가난하지만 도를 지기는 이 안빈낙도에서 이 빈자, 가난할 빈자가 네. 들어가는구나라고 네. 체크할 수 있고 이제 금자가 들어가면 탐할 탐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탐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지?
탐욕 있죠. 탐욕. 예. 그리고 탐관오리. 탐관오리. 항상 보면 춘향전에서 탐관오리 그러네요. 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탐관오리 뭐냐. 탐관오리. 탐관이 뭐냐. 탐욕스럽고 이 오자가 더러울 오자입니다. 네.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 이 조개 패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재물제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여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한자 학습을 연계해주면 되게 재밌게 아이들의 어휘력이 같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등 준비하기 전에 독서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집 같은 것도 저는 풀어보면 아이들이랑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저학년이니까 사실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 굳이 풀지 않아도, 그리고 이거는 중등 전에 한번 풀어보면 비문학 지문을 바로 접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거 정말 유명한 풀리고 계실 겁니다. 들이 일종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사실 다 독서예요. 맞습니다. 이게 짧은 글 읽는 것도 일종의 독서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이 야 짧은 글이 어떻게 독서냐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우리 수능 비문학 지문의 공식 명칭이 독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이 ERI 독해가 문해력이다 이 책도 되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잘 구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알려줘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이? 배경 지식을 먼저 많이 소개해주고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끝 마무리는 관용 표현과 한자 학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초등 때는 이런 게 좀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잘 구성해놨다. 단순히 지문만 나열해 놓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거 돼 있구나. 네, 그리고 되게 짧고요. 짧고 일단은 중등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떤 문제집을 하면 좋을까. 시중에 문제집 출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봐서 나는 이 문제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문제집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심혈을 기울여서 출판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내가 요거 마음에 들어 뭐 이뻐 뭐 이러면 그냥 그거 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 중학교 교재는 문법 교재, 그다음에 독서, 문학과 비문학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어휘 교재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독서 비문학 이 부분은 문학이 없는데? 이 교재가 이 시리즈가 문학과 비문학이 함께 있습니다. 뒤에 제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놨는데 네네. 예. 독서 파트, 문학 파트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구나. 네네. 그리고 제가 EBS를 이렇게 넣는 거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EBS가 영상 볼 수 있어서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독해 같은 경우도 파트별로 잘 나와 있어서 영상하고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고 이 자이스토리 중등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단어 옆에 한자가 정말 크게 있어요. 한자를 안 보고는 넘어갈 수 없게 한자를 구성을 크게 넣어놨어. 다른 어휘집보다 고민을 많이 하네. 그것도 본인이 어휘 교재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러면 그거를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자 창은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사업적 접근 좋아요. 네, 그래서 중등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재 빠작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문법 부교재로도 많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고 구성도 괜찮고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가 않네. 빠자. 예사롭지 않아. 이것도 시리즈별로 있어서 독서랑 문학 파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제로 국어 디딤돌은 워낙 문제집을 잘 만드니까 잘 만들고 착하고 인정. 재미있는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자체가 사실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앞부분에 만화를 조금 만화를 넣구나. 소개할 때 단원에 들어갈 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만화 좋아. 만화 그리고 인정. EB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을 같이 참고할 수 함께. 있다. EBS는. 그런데 사실 어떤 교재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법을 공부하고 난 후에 자기가 공부했던 개념을 항상 바로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바로 복습을 해야지 정말 효과적이지.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맞아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로만 공부해놔도 수능에서 시간을 단축해주는 정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수업 시간에 문법을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따로 주간 테스트 외에 쪽지 시험을
쪽지 시험을 보게 하는데 맞아. 내신 기간에는 이걸 진행할 수 없고 짧게 한 달이나 6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크다. 네, 예.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옆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게 중1, 중2, 중3 정기평가 예, 정기평가. 학년별로 평균. 네. 예. 그런데 확실히 아이들이 어.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쪽지 시험을 이렇게 보게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커트라인도 정해서 커트라인 이하인 친구들은 제 시험을 제 시험. 보게 하고 네.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확실히 아이들이 문법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덜하고 점수가 잘 나오니까 문법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실제로 학생 중에 좀 덤벙거리는 남학생이 있는데 네네. 컴퓨터형 사인펜으로 문제를 그렇지. 들고 그 친구.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많이 틀리고 쪽지 시험을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아이가 잘 잡혀 있으니까 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봤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친구들 공부 잘한 친구들도 어려워했는데 못해요. 그 친구가 다 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자신감이 그 뒤로 생겨서 그렇죠. 실제로 기말고사 국어도 점수가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아, 그때 자신을.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실제 수행평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문법 학습은 바로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네. 아이들이 바로 복습, 아이들의 공부의 힘입니다.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문법 뭐 두려워하지만 사실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 EBS 찾아보면 되고요. 문법을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끝내놓으면 사실은 문법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갑니다. 웬만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 무기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내신에서도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력 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리즈들이 다 문학편과 비문학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EBS 제일 먼저 놔둔 이유가 혼자 네. 공부하기 네. 좋다. DNA 시리즈 살펴본 적 있는데 네. 숙서 부분, 문학 부분 잘 구성되어 있어서 혼자 공부하거나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등 어휘 교재 마찬가지로 EBS 독해가 어휘다. 이것도 혼자 어휘 공부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죠.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다. 영상은 재밌나요? 근데 짧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이네. 네네. 괜찮다. 자이스토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자가 옆에 크게 나와 있다. 안 볼 수가 없게 안 볼 만들어놨다. 수가 없다. 나쁘지 않네. 네네. 네. 이래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등은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중에 있는 교재가 정말 많아요. 국어가 중요하다. 국어가 어마어마하죠, 어렵다 고등은. 하다 보니까 예. 문제집이 정말 많이 있어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만들어 본 기준표인데 문제집에 따라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 개념서와 문제집의 중간의 성격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나눠봤기 때문에 문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념서, 그다음에 작품 해설, 문학 문제집. 맞습니다. 이렇게인데. 네. 그리고 먼저 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수능 국어를 준비하면서 네. 개념서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은데 너무 유명하죠. 개념의 나비 효과. 개념의 나비 효과. 네, 예, 예. 네. 워크북도 같이 있더라고요. 영상과 같이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다른 개념서들도 많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서, 문학 관련 교재, 독서 관련 교재, 문법 관련 교재, 어휘 관련 교재, 실제 수능 연계와 사설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이런 큰 틀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영역별로 교재가 있으니 서점 가서 한번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차분하게 고등 준비를 현 중3이나 뭐 중2 애들이 맞습니다. 할 수 있다. 국어 개념서 아까 말씀드린 개념의 나비 효과 네.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유, 설명을 이거는 뭐 베스트셀러고. 네네네. 예.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초도검도 국어의 기술 좋아요. 네. 그리고 문학 개념서는 떠먹는 시리즈가 다른 개념서보다 쉽다. 그래서 떠먹여주니까 쉬워요. 네. 이런 문학 개념서들. 문학은 사실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이 사실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학의 기본 이념을 알고 구체적인 문제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먼저 개념서를 꼭 훑고 정확하게 하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문학하고 문법은 일단 개념 모르면 맞습니다. 일단 문제 못 푸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문학 작품 수록 교재라고 있는데 사실 모든
모든 것 시리즈랑 해법 문화 가장 유명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작품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볼 때 이 두 개의 작품들이 다 수록돼 있어요. 그렇죠. 저 또 네. 애들 가르칠 때 이 모든 것 시리즈 이거는 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학교 좋아했어요. 때 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해법 문학은 모르겠는데 안 봐가지고. 해법 문학은 이거라고 인용, 예.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참고로 하는 엄청 많이 교재입니다. 보더라고요, 해법 네네, 문학을. 맞습니다. 개념서가 잘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 예. 문제집을 보시면 사실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지 뭐. 맞습니다. 예. 그 EBS 독해의 원리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 파트별로 다 있고요.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 다 산문. 있어. 네, 다 파트별로 다 있는데 제가 고전 시가를 가져온 이유는 네. 고전 시가 같은 거는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영상과 같이 보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고전 시간은 영상 보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고등 가기 전에 꼭 한번 훑고 가는 게 왜냐하면 작품 연계로 많이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고일 내신의 시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 고일이라면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고등 문법도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개념 있는 국어 문법은 문법에 거의 모든 걸 담아놨기 때문에 고등 문법에 어렵다. 네네. 떠먹는 눈을 해야 되겠네. 쉬워. 자, 본인에 맞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념이 잘 잡혔다면 네. 문제집, 빠작은 중등도 좋고 고등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자기한테 맞는 교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 독해 교재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수업 때 다뤄왔던 것들 이거 추천. 고등 독해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문제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맞았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잘 나와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다 기출 문제집이지만 이거는 회차별로 묶여있는 실전, 수능이라든지 회차별.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는 묶여있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연습하기 좋고 수능 대비 어휘, EBS 어휘가 독해다 있고 1등급 어휘력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펴봐도 잘 나와 있고 1등급 어휘력이 많이 네. 봐요.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내신 후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좋은 걸 소개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교재까지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머님들이 이제 참고해서 추가 공부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무리로 학습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의 태도, 네,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그런 불성실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죠. 고등은 절대로.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성실하지 않으면 내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신이 안 나오면 자기는 정시로 가겠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맞아. 학교 생활은 3년 내내 이어가야 되는데 네. 얘는 정시 공부를 하겠다. 따로 하겠다. 라고 자퇴를 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성실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마 고등 학부모님이라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으로 가면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태도로 하는구나. 태도로 공부 한다. 정서로 하는구나. 여러 번 실패할 거예요. 내신 등급 맞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1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 2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여러 번의 좌절을 거치더라도 아, 나 이번에는 좀 못했구나. 한 번 더 해보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가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네.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제 말의 포인트는 항상 어머니들께서 죄책감 나 이것도 못 해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미안함이랑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아이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네. 잘 길러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어렵습니다. 길러주냐고. 그러니까 당장 성적 안 나온다고. 맞아요. 막 너 성적 안 나와. 너 비교하고. 학원 끊을 거야. 너 학원 더 다녀야 돼. 이런 마라톤인데. 맞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좀 더 해서 네가 할 수 있어. 이번엔 안 나왔어도 다음에 더 노력해 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이의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두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인데 네. 대한민국 입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 입시를 네. 하는 이 학부모님들 네. 이걸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한다.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네. 공부 마음을 다치지 않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네.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중등 어머니들께서 그거를 잘 알아주시면
고등으로 가기 전에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본인이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부모님들도 상처받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좀 멀리 보고 가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시는 안 읽어주세요? 그래요. 네. 뭐 여기서 제일 좋은 구절 하나만 읽어봐줘요. 나의 네, 행복은 어. 덧없는 비교에서 어. 자유로워지는 것. 아, 비교하지 마라. 학부모한테 하는 말이네요. 행복은 본인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네. 좋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입시가 지금 비교하는 입시인데 맞아요. 그 속에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네, 얘기지만 쉽지 않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네. 역설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아야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요. 자료 준비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지난번에 내신에 이어서 오늘 그 중등국어 교과서와 교재 추천해봤고요. 또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